지리산 줄기 아래 너른 들판을 품은 구례 땅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운 자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박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구례의 땅을 밟는 자는 그의 그림자를 밟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의 논밭은 끝없이 이어져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보였고 이른 칸이 넘는 기와집은 위험 있는 자태로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하인들은 구름 같았고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하여 순천원님 자리에 올랐으니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만복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례 제1의 천석군인 동시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도 같았지요. 봄이면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의 피땀 어린 땅을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곳간에는 묵은 곡식이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으나 굶주린 이들을 위한 그의 곳간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대 허덕이는 집에 어여쁜 처녀라도 있으면 기어이 첩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가 자자했으나 박대감의 귀에는 한낮바람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볼까 노심초사하는 빛이 역력했지요. 그의 곁에는 약삭빠른 최 집사가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신리박에서도 돈 냄새를 맡는 기가 막힌 재주를 지닌 자로 박대감의 명을 받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불렸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최 집사를 곁에 두고 더욱 탐욕의 불꽃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의 진한 술 냄새를 풍기며 최 집사가 들어섰습니다. 박대감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음에도 그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또 돈 냄새 나는 곳이라도 찾은 게냐? 최 집사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은밀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오늘 기이한 소문을 하나 듣고 왔사옵니다. 도저히 마님께 아뢰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소문이옵니다. 박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조금 전에 나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소문이기에 이 밤중에 찾아온 것이냐? 답답하게 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마님, 다름이 아니오라 김목순 녀석에 관한 소문이옵니다. 지난 봄에 마님 꽃간을 증축하느라 2달이나 일했던 그 여성 말입니다. 박대감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김목순은 품삯의 절반도 채 받지 못하고 울며 돌아갔던 자였습니다. 박대감의 집에서 일하고 웃으며 나간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흥! 그놈이라면 짐작이 가는구나. 그런데 그놈이 왜 또 내 입에 오르내리는 게야? 고약한 소문이라도 퍼뜨리고 다녔더냐? 아니옵니다. 마님. 오히려 마님께 피가 되고 살이 될 소문이옵니다. 영곡사 위로 피아골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 피아골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폐가나 다름없던 흉가가 한 채 있었는데 며칠 전 백운 도사라는 백발의 도인이 이사와 그 집을 수리하게 했다 하옵니다. 그 집 수리를 맡게 된 목수가 바로 그 김목순 녀석이었지 뭡니까? 박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피아골 깊은 곳에 흉가의 도인이 나타나 집을 수리한다니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단 말이냐? 어서 속 시원히 말해보거라. 마님, 그 김목순 녀석이 말하길 집을 수리하다가 골방벽이 퉁퉁 비어있어 혹하여 살짝 헐어봤더니 글쎄 그 안에 진주 목걸이, 금반지, 은팔찌가 가득한 보물 창고였다 하옵니다. 최 집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대감의 얼굴은 탐욕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보물이라니? 당장 오늘 밤 우리 집 하인들을 이끌고 가서 그 도사라는 놈을 묶어놓. 아니 되옵니다. 마님. 그건 아니 되옵니다. 그 소문이 이미 김목순 녀석의 입에서 새어나왔으니 다른 이들의 귀에도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리 경거망동하다가는 이를 그르칠 뿐더러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사옵니다. 박대감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보물을 손에 넣고 싶었으나 최 집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목수 녀석이 처음에는 그리 말했습니다만 제가 넌지시 떠보니 이내 입을 다물더이다. 필시 저 혼자 보물을 차지하려는 속셈인 듯 싶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집사는 부지런히 연곡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공손히 절을 올리고 피아골 흉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소인이 여쭙니다. 저 피아골 깊숙한 곳 흉가의 내력이 자목 궁금하여 찾아왔사옵니다. 혹 아시는 바라도 있으신지요? 자네가 어찌 그곳을... 그곳은 예전의 산적들의 소굴이었지. 흉악한 무리들이 드나들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빼앗아 가던 곳이라네. 지금은 다 사라지고 그 두목의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지. 최 집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산적 두목의 집이라니 보물이 숨겨져 있을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소인이 영곡사 스님께 듣고 왔사옵니다. 그 흉가는 다름 아닌 산적 두목의 집이었답니다. 산적 두목의 집이라니. 그럼 필시 그 안에 재물이 가득할 터. 그러하옵니다, 마님. 하오니 그 집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마님 손에 넣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옵니다. 박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집을 사들여 주인 행세를 한다면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안심하고 보물을 찾을 수 있을 터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옳다. 최 집사, 내 말이 100번 옳다. 당장 그 백운 도사라는 자를 만나 그 집을 사들이도록 하자. 어서 나를 앞세우거라. 마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소인 혼자 먼저 다녀와 도사의 속내를 떠본 후에 마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날 오후 최 집사는 혼자서 흉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백운 도사를 만난 최 집사는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집을 팔 생각이 없는지 떠보았으나 도사는 미동도 없이 차만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대감은 최 집사와 함께 피아골로 향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기대어 계곡물을 보며 감탄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틈만 나면 골방 쪽을 향했습니다. 이튿날 최 집사는 다시 홀로 도사를 찾아가 집을 팔 것을 종용했습니다. 도사님, 어제 저희 마님께서 이곳을 둘러보시고는 그만 홀딱 반하셨사옵니다. 만약 파실 뜻이 있으시다면 마님께서 기꺼이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다고 하셨사옵니다. 허, 이 늙은이가 거처할 곳이 여기뿐이거늘 어찌 팔 생각을 하겠소이까. 끈질긴 설득 끝에 도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그대 마님의 성의가 이리 지극하니 혹시 판다면 얼마까지 주실 수 있겠소? 며칠간의 흥정 끝에도 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집사가 다급하게 박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이웃마을 김부자놈도 그 집을 사려는 눈치이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그놈이 감히 나의 것을 넘봐. 당장 값을 올려서라도 그 집을 사들여라. 500냥이든 1000냥이든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집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마침내 3000냥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집은 박대감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구례에 이름난 기와집도 1000냥이면 살 수 있는 시절에 산속 낡은 집에 3000냥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막대한 돈을 지불했지만 곧 얻게 될 보물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 좋은 목수들을 데리고 피아골로 향했습니다. 보물이 숨겨진 골방벽에 다다르자 박대감은 직접 망치로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과연
텅 빈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벽을 조심스럽게 헐어라. 단 한 조각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여 안에 무언가 있다면 즉시 나에게 먼저 아뢰어라. 흙벽과 나무 판자가 하나둘 떨어져 나갈수록 박대감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벽 안쪽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박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기대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사라졌습니다. 골방벽 속에서 나온 것은 값비싼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색바랜 아이들 장난감 사기 목걸이 몇 개, 녹슬어 빛을 잃은 백동 팔찌와 싸구려 황동 반지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은 한낱 잡동사니에 불과했습니다. 박대감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최 집사. 이게 어찌된 일이냐? 대감만이 소인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사옵니다. 분명 김목수 녀석이 보물을 보았다 하였는데 그의 눈앞에는 3,000냥이라는 거액이 아른거렸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한낱 쓰레기를 3,000냥에 사들인 어리석음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골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구례 장터 길가에서 사주팔자를 봐주던 꾀죄죄한 늙은 역술인을 술김에 모욕하고 내쫓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늙은 역술인이 바로 오늘 자신을 속인 피아골의 백운 도사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함정에 빠진 자신의 어리석음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머나먼 여수 땅의 어느 주막에서는 세 사람이 킬킬거리며 술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백발의 백운 도사였고 또 한 사람은 호탕하게 웃는 김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능청스러운 웃음소리를 내는 최 집사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를 응징하려던 세 사람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복수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